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일 더운 여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결국은 여름철 잘 지나가는 것, 더위에 많이 노출되지 않게끔도 하시지만 결국은 이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 체온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컨디션 조절들이 가능합니다. 너무 더운 땡볕에 이렇게 좀 피하시고 물 많이 마시고 자기 관리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이어서 세균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조금 하겠는데요. 혀라든지 잇몸 그리고 편도 결석과 같은 세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입속 세균이 만드는 악취, 염증 이런 거에 대한 완벽한 해결 가이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입속에는 결국은 우리 모든 세균들, 정말 많은 세균들이 입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번식하기 좋은 공간, 혀, 잇몸 틈새, 편도 뭐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그 세균들이 심각한 입냄새를 내고 그리고 구강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기본 우리 입속에 세균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좋은 균들이 더 정식하고 균형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 기본적인 관리, 이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치아를 이렇게 양치를 한다 이러고 치아 관리를 한다 이러면 결국은 이 있는 치아만 이렇게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본이 치아가 유지하고 있는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 그리고 구강 내에서 또 크게 차지하고 있는 우리 그 혀 그리고 입천정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관리가 되어져야 치아의 제대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냄새의 원인은 대부분은 우리가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이 혀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속에서 우리 위, 장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냄새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입냄새는 결국은 혀에서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또 치석, 치태 이런 거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태는 조금씩은 있지만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사진처럼 이렇게 심하게 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혀에 태가 많이 끼일수록 결국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해서 부패가 진행되고 악취가 나게 되고, 결국은 양치할 때에 치아만 닦고 혀를 닦지 않으면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치를 하실 때 꼭 혀도 같이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일반적인 우리 세균이 붙어 있는 거하고 또 곰팡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세균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곰팡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에 그냥 세균 이렇게 보시고 양치할 때 꼼꼼하게 잘 관리하시면 혀 건강 또 그리고 구강 건강이 충분히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다음 분으로 주로 많은 게 잇몸의 세균들입니다. 결국은 치태,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플라그 끼고 치태, 치석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누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게 치석인데, 이 치석은 대부분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결국은 여기 속에 있는 이 세균들 때문에 결국은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서
이게 독성분을 내놓기 때문에 뼈를 녹게 하고, 그래서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는, 결국 그걸 우리가 보통 풍치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태가 결국은 굳어져서 양치라면 치석이 결국은 되는데, 이 치석은 결국은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치태 치석 제거를 위해서 기본 스케일링을 받거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은 치주 질환의 주범인데요. 치주낭과 세균의 번식. 자, 잇몸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세균의 집은 어떻게 과연 그러면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기본적인 틈이 있고요. 그 치주낭이라 그러는데, 그 치주낭이 여기 치아 사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낭에 결국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이 틈 깊숙이까지 결국 세균이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는 결국은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균이라 독한 균들이 번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치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는데요. 이 결국은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치주낭 세균이 잇몸뼈를 녹게 해서 치아를 흔들리고 빠지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치주염과 치주낭 그 사이 그 부분들, 그리고 임플란트가 요즘 많고 보철이 많은데, 그 사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을 했었고, 또 다른 치료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장비 중에는 그래도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어플로우 장비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게 도입이 되어져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가까이 갔는데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벌써 거의 많은 인원들, 한 100여 명 정도의 우리 인원들을 이걸로 이제 치료도 하고, 기본 보통 하는 스케일링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걸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 스케일링도 받기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유가 있잖아요. 이 스케일링을 받아보면 굉장히 또 시리고, 또 초음파에 이렇게 치는 소리가 좋지 않고, 치아가 시리고 아프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피하는 분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게 이제 안 아프다 표현하지만 전혀 안 아픈 거는 뭐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인 강도들을 저도 이제 받아보고, 우리 주위에서 받은 분들한테 제가 50명한테 전체적인 설문을 받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 인정 치과를 스위스 본사에서 받게 되는데, 그걸 이제 지난주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그 후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기존에 비해서 결국은 그러시긴 하지만 없다고 느끼신 분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한 100 정도, 제가 느끼기는 100 정도의 통증이 일반적인 스케일링에서 있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도 안 되는 5, 뭐 7, 뭐 이런 정도밖에 느껴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가지셨고, 굉장히 좋아들 하셨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관리를 받으시고 싶다 하셔서 예약하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아까 전에 보였던 치주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쪽 부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을 때, 또 발생하거나 하기 전에 예방, 치료,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다. 그래서 이거와 함께 결국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스케일링까지 전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가 도입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통증 및 시린 증상들은 굉장히 완화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물이 더 조금 미지근한 물로 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서 차거나 시린 증상, 이런 걸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연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자극 스케일링, 여기에도 이제 스케일러가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한데요. 너무 심하게 치석이 있는 분들은 저자극 스케일러로 통해서 스케일링을 하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스케일링하고는 확실히 강도가 덜한 아프지 않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쪽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걸로 이제 구강 내에 세척을 하는 그리고 저기 치아 주위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변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장비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보통 잘 들어보지 않으셨던 편도 결석과 세균 이렇게 표현했고요.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악취의 원인이 이거일 가능성도 많다. 편도 결석 같은 경우에는 목 안쪽 편도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서 세균이 뭉쳐서 생긴 세균 덩어리가 편도 결석입니다. 양치를 잘해도 목구멍 깊은 곳 편도에 세균이 쌓이면 악취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구강위생이 불량하거나 입안이 건조할 때에 세균이 정식하고 그래서 더더욱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고요.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의 나비효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침이 마르면 세균이 결국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침은 세균을 씻어내고 번식을 억제하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거나 또 수분이 부족해지면 입이 마르면 세균이 결국 급증하게 되는데요. 구강건조증은 혀의 백태, 잇몸의 염증, 편도 결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구호흡이 많다는 거 보통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치아들이 소실이 많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침 분비 기능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겨지는데요. 그때는 결국은 물을 자주 마시거나 침샘 주의를 특히 이제 혀 밑에 항상 보여드리지만 혀 밑에 여기 귀 밑 여기 그리고 혀 밑 여기 이런 부위들이 침샘이 큰 침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자주 마사지를 해주시면 결국 침의 분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구강 내에 마사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 더 가까이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결국 이쪽은 림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면역 기능이나 여러 가지들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요. 자주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주시고 풀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물을 하루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2리터를 매일같이 준비해 와서 치과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예방하고 또 충분히 내 몸에 물 섭취를 해줌으로 해서 일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혀 세균 물리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혀 클리너 정말 간단한데요. 이 혀 클리너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혀 청소는 됩니다. 기본 양치를 하시고 그리고 혀 클리너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만 살짝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가볍게 훑어내리시기만 해도 혀가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세균들이 제거가 되고요. 냄새, 입냄새 그럼으로 해서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1, 2회 정도 혀 세정제로 세정제도 사용하시지만 이렇게 해서 그 세정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잇몸과 편도 세균 물리치기 했습니다. 치간 칫솔, 수분 섭취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간 칫솔, 치실들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굳어진 치석과 그리고 깊어진 치주낭은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에어플로우 같은 장비 그리고 최소한 조금 그러셔도 스케일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혀 클리너 반드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물을 꾸준하게 많이 마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석 제거를 하시면 치아 관리는 특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 미복감자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군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강경미 실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편도결석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했는데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유영진 대표님 오늘 아침 라이브도 잘 듣겠습니다. 항상 같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예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귀한 분 또 보내주셔서 소개해 주셔서 진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김명환 목사님 반갑습니다. 불볕더위에 모두 강건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건강하십시오. 좋은 의사, 좋은 장비 선진치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치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지상군 받아보니 안 아팠습니다. 예, 지난주에 받아보셨는데요. 결국은 이거 받아본 사람들만 압니다. 스케일링 받으셨던 분들이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진재근 국장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운동하고 오셨을 시간이겠네요. 그죠? 건강하시고 여러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그 기본적으로 양치라든지 치아 관리도 성실함, 꾸준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들었다고 해서 오늘 하루만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양치 습관을 들이다 보면 좋은 습관이 들여져서 평생에 좋은 습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백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2번입니다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종성 대표님 포항에서도 연락 주셨네요. 요즘 포항 저기 대구 이쪽으로가 제일 더운 지방이 원래도 그렇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덥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항상 우리 김명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부들도 늘 여쭙고 계시는데 요즘은 그래도 방송에 같이 늘 들어오시니까요. 안부는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깜짝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혀, 잇몸, 편도결석과 세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이 80% 정도는 혀다 표현했고요. 표면에 쌓인 백태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입안이 건조해서 침이 마르면 세균이 씻겨 내려가 구강이 더욱 청결해진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조해지면 침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왕성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석은 세균 덩어리로서 방치하면 잇몸뼈를 녹이는 치주질환을 유발한다. 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편도결석은 입속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뭉쳐서 발생하며 지독한 악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백인희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네, 2번 건조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도 자주 마시고 잇몸 마사지라든지 구강내 마사지도 좀 본인이 해주시고 이건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시고 그리고 당뇨라든지 이런 성인병이 없으신 분들은 침이 마르고 하면은 사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침 분비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입속 세균들 어디 숨었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얀 혀백태 잇몸 틈새 깊은 편도까지 침이 마르면 세균은 신나는 파티타임 지독한 입냄새와 염증이 시작돼요. 세균 꼼짝마 혀 클리너로 혀 안쪽부터 쓱싹 치실과 치간 칫솔로 잇몸
tum새 찌꺼기 쏙쏙 입안이 마르지 않게 물을 꿀깍꿀깍 굳어버린 지석은 치과 스케일링으로 촉촉한 입안 깨끗한 혀와인 몸 세균 없는 상쾌한 내 미소 내가 지킨다. 자, 미모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늘 그럽니다. 여름에는 꼭 많이 충분하게 천천히 여러 번 드시고 많이 드셔야 좋은데 꼭 드시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표현들 합니다. 욕 먹지 말고 더위 먹지 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더위에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잠이 들기가 힘들 정도로 열대야 현상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만 들이키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이라든지 조금 따뜻한 물을 드시게 되면 속도 편해지고 결국은 몸도 좋아집니다. 샤워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